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도시환경 조성 및 밑그림에 해당하는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20년 말까지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재정비 시점에 맞춰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역사 도심의 지역에서 신규 정비 예정구역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 건축행정평가를 7월까지 약 3개월간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올해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 부문 평가와 대국민 건축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해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 사례에 대한 특별 부문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간정보 구축기술 및 활용의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15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의 내용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기술 등 미래 융합사업 발굴 협력, 공간정보 연구와 활용 확대, 접근 불능 지역 공간정보 활용 및 구축 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토부와 건설연이요, 이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공간 정보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요, 바로 이 정밀 도로지도 품질 향상이라고 하는데요. 정밀 도로지도 품질이 향상이 된다면요, 국내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요, 전화 주세요.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2-2600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부동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입니다. 자, 투자 가치 있는 매물만 선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P&J 부동산 연구소 박미희 팀장과 함께 합니다. 자,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매물 가져오셨어요? 네,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미희 팀장입니다. 네, 저번 주에 똑똑 부동산에서 이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이번 주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매물은 또 많은 분들이 투자를 원하시는 지역이죠. 이제 청량리 인근에 위치해 청량리 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용두동에 위치한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조금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알짜 매물들 준비해 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팀장님이 준비해 오신 매물들 어떤 매물들인지 궁금한데요.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요,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보성 IC에서 차량 약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200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한화 390 와트피크 단결정 모듈, 카고 50kW 인버터 설비로 돼 있고 총 용량 99.6kW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6천만 원으로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 주실 매물이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좀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네. 매물인가요? 네, 먼저 이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한마디로 이제 친환경 발전소로서 또 에너지로 수익을 내면서 동시에 또 토지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형과 차익형을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는 조금 똑똑한 투자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의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법적인 조항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더욱더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왔는데요. ESS라는 이 전기 저장 장치를 통해서 이 전부 다 수익률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또다시 재투자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란요, 이제 태양빛을 모듈을 통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생산한 전기를 이제 한전과 이제 전력 거래소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유지 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공해 에너지가 이 때문에 이제 소음이나 이제 환경 오염을 또 유발을 하지 않고요. 또 여기에 간단한 시공 원리와 그리고 보수 업체에서 이제 관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뭐 하자가 생겼을 시 이제 보수 공사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이제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친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한전과 20년간의 장기간의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금형 수익형 상품이다라고 이제 불려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40년까지요, 이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35%까지 상향을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약 7.2%의 발전 비율을 이제 35%까지 상향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겠다라는 거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도 또 추진을 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이제 많은 자본을 투자를 해서 보급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제 발표를 할 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다라는 만큼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은요, 이제 퇴직 후에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좀 오랫동안 수익을 원하는 분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장점이나 특징은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은 이제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장인 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 이제 투자금 대비 이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한전과의 장기간 20년간의 장기간의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요, 이제 매월 이제 한전에서 바로 이제 자동 정산이 되겠습니다. 또 20년간 한전하고 정기적으로 계약이 되고요. 20년간의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또 하고 싶으시면 또 자동 연장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관리 부분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제 관리 자체도 내가 직접 와서 늘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유지보수 관리자가 상시 근무를 해주기 때문에 또 위탁을 맡겨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관리비 자체도 굉장히 소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유지보수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소는 이제 타인이나 가족에게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라는 또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분양을 받게 되면 이제 발전소 허가와 토지 등기가 이제 이전이 되면서 개인 발전소가 가능해지겠습니다. 또 여기에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 변화로 인해 일조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 사업이 계속해서 더 유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이제 ESS 저장 장치의 유지 보수비는 0원입니다.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수익률적인 면에서도 큰 장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친환경 사업에 관심이 많은 만큼 또 이 재생에너지 사업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보는데요. 자, 이 매물 가격이 또 어떻게 책정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 구자당 이제 1,200제곱미터니까 370평이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이제 20구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한 구자당 2억 6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토지 그리고 설치, 인허가까지 모두 다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억 6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대출이 최대 80%, 2억까지 대출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6천만 원의 소액으로 월 꼬박꼬박 월세처럼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투자금이 6천만 원 예상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남 보성군에 있잖아요. 입지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전남 보성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제 녹차밭일 텐데요. 우선 전라남도 보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일사량이 그만큼 많고 그다음에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녹차밭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입지적인 장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또 동남양 부지에 설치를 합니다. 현재
현재 일사량이 한 4.07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4시간 이상 일사량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전남 보성은 가장 태양광이 가장 강하게 내려질 수 있는 일사량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 사업을 하기에는 최적의 입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태양광 사업을 하기엔 최적이라고 합니다. 이 보성군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 지금 주의 깊게 보고 계실 텐데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추천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이제 토지 매입을 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를 받고 태양광 시공을 하고 또 발전 허가까지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사용 승인 한정 계약까지는 한 달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 보성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정도에 준공이 완료가 되면 바로 그 다음 달에 바로 수익 실현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정과 그다음에 전력 거래소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S&P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한전에 판매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R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를 판 양만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는 인증서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21개의 대형 발전소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등 대형 발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 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 이 인증서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전력과 인증서를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 태양광 사업은요, 또 여기에 또 재배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1.2의 가중치를 받게 되는데 재배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의 가중치를 더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임대 수익이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더 받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SS 설치 시에는 무려 5.0의 가중치를 제공을 받기 때문에 월 약 58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할 수가 있어서 더욱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금액을 좀 분석해 드리자면요. 2년간은 이제 거치가 가능합니다. 이제 2년 이후에는 이제 원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년간 거치를 했을 때 ESS 미사용 시 투자 금액은 이제 6천만 원에 한 월 29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ESS 사용 시 투자 금액은 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자를 2년간 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자를 빼신다면 2년간 약 1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금액이 2년이면 이제 바로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은퇴자, 고령자, 노후 고민의 1순위가 이제 바로 이제 경제력이 되겠는데요. 또 부동산 규제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금은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잘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물에 투자할 때요. 또 어떤 점을 좀 매매 전략으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간단하게 이제 3가지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수익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금 대비 이제 수익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금형 부동산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들 하시는데요. 또 토지를 보유하면서도 이제 월세처럼 이제 꼬박꼬박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정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한정과의 20년간 장기간의 계약을 통해서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집처럼 2년마다 한 번씩 전세 임차인을 바꿔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필요 없이 20년 동안 쭉 안정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두 번째 포인트 안정성을 좀 잡아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는 황금성입니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희소 가치 로 인해서 앞으로 이 태양광 사업은 더욱더 유리한 사업으로 변모를 할 것이다 라는 점을 통해서 세 번째 황금성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렸습니다. 네, 안전성이 가장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매물 또 소개해드릴게요.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요.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실사후 면적은 40.40제곱미터, 대지 지분은 15.54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5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돼 있고 총 6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4,8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천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7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800만 원, 월세 시는 9,8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이번에 살펴본 매물은 용두동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떤 매물인가요? 네, 이제는 동대문구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지하철 노선으로는 2호선 용두역에서는 도보 4분이고요. 그리고 여러 호선을 이용이 가능한 이 청량리역에서는 도보 8분에 위치한 정말 다중 역세권 안에 본 매물이 위치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층수는 6층 중에 5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별도의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월 이번 달 말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엊그저께 오픈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제 용두동에서 정말 오랜만에 나온 신축이기도 하고 현재 용두동에서 나온 유일한 신축이기 때문에 이제 실거주자와 투자자들의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은 이제 필로티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CCTV, 무인 택배함, 공동 현관문 이런 기본적인 외부 옵션들 잘 갖춰져 있습니다. 6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 옵션은요, 뭐 에어컨, 냉장고, 거실 TV장, 그리고 인덕션, 접이식 식탁, 그리고 또 미세먼지나 또 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창문 열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미세먼지 흡입기까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층들이 선호할 만한 인테리어를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청량리 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용두동에서 이제 유일한 신축이라는 이런 희소성을 가지고 좀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호선 용두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희소성이 있다는 또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소개도 해주실까요? 네, 정말 이제 청량리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높은 가격 그리고 이제 매물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게 동대문구는 역시나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집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개발이 다 되기 전에 미리 선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되겠고요. 이제 특히 이제 용두동에서 유일한 신축이고 청량리를 도보권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청량리 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바로 위쪽에 조금만 위로 가보면 이제 전농동의 신축 투룸이 벌써 2억 7천, 2억 8천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용두동 굉장히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와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억 4,800만 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 2억 2천만 원을 활용을 해보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은 2,800만 원대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이제 대출을 활용을 해보신다면 이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70에서 8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용두동에 위치한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청량리 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용두동 매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가격 정보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입지는 좀 어떨까요? 네, 먼저 이제 우선 이 동대문구는 이제 크게 보자면 뭐 청량리 뉴타운, 뭐 전농 답심리 뉴타운, 이문 휘경 뉴타운 여러 이런 정비 사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동대문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청량리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균형 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큰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본 매물지에서 청량리역 정말 도보 8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 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이주 수요를 끌어당기는 잠재적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지역 임장 활동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이제 노후된 주택들도 굉장히 많고 신축 공급이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래서 용두동에서 굉장히 유일한 신축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는 2호선 용두역에서는 도보 4분 그리고 이제 많은 지하철 노선을 갖추고 이제 청량리역에서는 도보 8분 걸리는 다중 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딱 보시면은 뭐 왕십리라든지 동대문, 종로 또 아래쪽으로는 한양대 성수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2호선을 가까이에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도심
지금의 주택 가격보다는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위쪽 청량리는 정말 앞으로 이제 교통의 허브라고 불릴 만큼 교통의 호재가 정말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청량리에서 이용이 가능한 호선 같은 경우에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그리고 경춘선, 그리고 강릉까지 연결되는 KTX,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개통을 한 분당선까지 개통이 되면서 정말 강남과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졌는데요. 이제는 더욱더 많은 노선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5개의 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5개의 노선이 더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량리역에서 면목역 그리고 신내역까지 이어지는 면목선, 이 경전철도 조기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GTX B노선 그리고 GTX C노선이 동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광역철도망인 GTX가 2개가 들어오는 곳은 이제 서울역하고 이제 삼성역, 다음에 이제 청량역 이 3군데밖에 없는데요. 이 청량리역에 GTX B노선과 GTX C노선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GTX C노선이 청량역에 들어오게 된다면요, 이제 삼성역까지 단 한 정거장이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도 들어오고 또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또 강북의 9호선이라고 불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강북 순환선도 들어오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에서 교통 호재가 가장 밀집된 지역하면 이제 청량리역이 되겠습니다. 네, 교통 여건이 좋아서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 또 업무지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려면 이 호재들이 좀 많아야 할 텐데요. 이곳에 호재는 좀 많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서울에서요, 이제 강북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요, 동대문구가 지난해 강북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마용성 하는데 이제 마용성을 이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동대문구는 도심과의 접근성은 좋지만 그동안에 워낙 낙후된 이미지 때문에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대문구 이제 수건 사업이었던 청량리 재개발 사업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 지역 아파트 일대가 굉장히 크게 오른 곳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용두동 같은 경우는요, 최근 아파트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환골탈퇴하는 지역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 노후 아파트 비율이 약 44%에 달하고요. 그 외에 뭐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이런 주택까지 합하면요,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계속해서 변모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낙후된 이미지가 강했던 동대문구가요, 이제 대규모 개발이 본격 추진이 됩니다. 동대문 하면 이제 청량리 호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청량리의 다양한 교통 호재와 더불어서 다양한 정비 사업,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청량리 역세권 일대는 용산역 일대를 능가하는 여러 초고층 복합 건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 재생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문화 관광 명소화를 위한 이제 복합 문화 테마촌을 조성하면서 활력을 불어 넣을 예정이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청량리역과 가장 인접한 이제 청량리 4구역 같은 경우에는 65층의 4개 동의 주상 복합 건물이 들어오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호텔, 쇼핑몰, 랜드마크 타워 등이 들어오면서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복합 건물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매물지가 있는 용두동 일대의 동부 청과시장은요, 이제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정비 사업이다, 시장 정비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곳도 초고층 복합 건물이 들어오겠습니다. 59층 4개 동과 각종 상업시설들이 생겨날 예정입니다. 실제로 와보시면요, 정말 많은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청량리 4구역과 동부 청과시장 모두 2021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량리역 주변에 동시다발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인접한 용두동, 그 개발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호재가 참 풍부한데요. 특히나 이 청량리 일대 재개발로 인해서 앞으로의 이 부근의 발전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물 전략은 또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청량리에 이제 대한 이제 가장 개발의 호재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용두동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동부권의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청량리 하면.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용두동 매물 자체가 이제 청량리역과 도보 8분 거리, 그리고 2호선 용두역에서는 도보 4분 걸리고 있습니다. 청량리는 지금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분당선 이용 가능하고요. 본 매물 2호선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다중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량리역은 현재 5개 노선을 이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5개 노선이 더 들어온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호재를 갖추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대문구의 다양한 개발 호재, 청량리 4구역이라든지 동부 청과시장 아주 활발하게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2021년이면 정말 청량리 일대가 초고층 복합촌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개발의 수혜를 인접한 용두동에서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청량리 인근에 투자 원하셨던 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벌써 인접한 이 전농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 투룸이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2억 5천만 원, 2억 중반이 안 된 2억 4,8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세 2억 2천을 활용을 해보신다면 2,800만 원대의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빠른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앞으로 동대문군 일대의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충분히 시세 차익을 누려보실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청량리가 좋아지면서 그 수혜를 또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용두동 매물 지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박미희 팀장님이 무료 특강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알려드릴게요. 소자본 성공 노년을 위한 재테크를 주제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셔서 예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알찬 매물 소개해 주신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매물들 화면을 통해 다시 정리 도와드릴게요.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의 태양광 발전소 기호입니다. 보성 IC에서 차량 약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200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한화 300부시 와트피크 단결정 모듈, 카고 50kW 인버터 설비로 돼 있으며 총 용량 99.6kW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6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기호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실사용 면적은 40.40제곱미터, 대지 지분은 15.54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5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 다용도실의 구조로 돼 있고 총 6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4,8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천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7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800만 원, 월세 시는 9,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박미희 팀장님의 무료 특강 소식입니다. 소자본 성공 노년을 위한 재테크를 주제로 진행되니까요. 자세한 장소와 예약 문의는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똑똑부동산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85%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실사지수는 74.1로 지난달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100을 밑돌며 시장 여건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똑똑부동산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입지가 좋은 매물을 만들까요? 또 어떤 호재가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더 좋게 만들까요? 이런 부분이 항상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P&J 부동산연구소의 류지만 과장님입니다.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매물 준비하셨어요? 네, 서울 2030 플랜은 핵심 지역인 영등포 매물과 서울에서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상봉동에 있는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매물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매물인지 궁금합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요.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7호선 상봉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11.50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16.6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4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1개, 거실과 주방, 욕실과 발코니 구조로 돼 있고 총 9층 중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6,4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5,400만 원, 월세 시는 1,000만 원에 월 5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8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000만 원, 월세 시는 7,4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상봉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물인지 궁금한데요.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해당 매물은 중랑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상봉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얼마 전 준공이 완료되었고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총 80세대로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같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룸이지만 채광이 좋아 답답함이 없고 전망감도 매우 우수한 장점이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세탁기 옷장 등 풀옵션 가전제품과 수납장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1인 가구에 최적화되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차장도 잘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계식 주차장과 자주식 주차장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매물은 초역세권이면서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원룸을 선호하시는 세입자분들에게 매우 인기 있을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임대 걱정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구조와 타입이 다양하기 때문에 빠른 임장을 통해서 좋은 층과 좋은 구조를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7호선 상봉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7호선을 이용한다면 강남과도 조금 접근성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돼 있을까요? 네, 해당 매물의 매매 가격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전세 활용 시 전세 금액 1억 5,400만 원이 예상되어 실투자 금액 1,000만 원으로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월세 활용 시 보증 금액 1,000만 원에 월 수입 55만 원이 예상되고 대출 이용 시 대출 금액 8천만 원이 가능하여 실투자 금액 7,4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매매 금액이 1억 6천만 원 예상되고요. 또 실투자금이 전세 시 1,000만 원, 월세 시 7,4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봉동의 입지 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어떤가요? 네, 상봉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대로변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이라 투자 가치성이 상당히 높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봉역은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충선, KTX선을 이용이 가능한 곳인데 7호선은 강남 지역까지 20분 내로 갈 수 있는 매우 좋은 노선이고 경의중앙선은 서울역, 용산역, DMC역 등 많은 업무단지 지역으로 이동이 쉽게 가능하고 경충선은 춘천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강릉을 지나는 KTX선이 있어 유명 관광지로도 편리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봉역은 매우 우수한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생활 인프라도 매우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코스트코,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 마트들이 입지해 있고 대형 쇼핑몰인 엔터식스가 위치해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도 매우 잘 갖추어진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지 중심으로 여러 개발들이 둘러싸여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이주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는 중화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 매물지 인근에는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와 아래에는 명목 패션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근에 많은 개발로 인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실제로 와보신다면 많은 공사 현장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현재 상봉은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적은 금액으로 미리 투자하셔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지적인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교통 여건은 물론이고요. 주변에 대형마트가 많아서 거주하기에도 참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그 개발 호재는 좀 많을까요? 앞서서 말씀은 해주셨는데 개발 네. 호재 설명해 주시죠. 개발 호재는 중량구는 그동안 개발들이 너무 지지부진해 왔는데요. 그만큼 개발들이 늦어진 만큼 앞으로 많은 개발 계획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노선이 있는 상봉역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집가 상승 및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발 호재로는 노후화된 상봉터미널이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상봉터미널은 노후화되고 이용객이 점차 감소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작에 개발이 되었어야 했는데요. 이미 건축 심의가 통과되어서 올해 말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중량구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2층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 3개동으로 이루어지면서 백화점, 업무시설, 주거시설을 갖출 예정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양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많은 인구의 유입이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봉역과 망우역 사이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부지가 약 2만 9천 평인 이곳에 터미널을 연계시켜서 교육, 문화, 쇼핑, 비즈니스 중심의 중량 코엑스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어느 정도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서 곧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실내 차량 기지에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 있습니다. 약 5만 평 부지의 의료실버 산업단지와 같은 4차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 있는데요. 일자리가 약 2만 4천 개가 생겨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있습니다. 침수 문제와 교통체증 문제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2026년까지 완공을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한 개였던 노선을 2개로 나누고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여 지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편 기존 도로는 여의도공원의 10배 규모의 친환경 수변공원이 되면서 더욱더 쾌적해진 환경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가는 경량철인 면목선이 조기 착공될 예정돼 있고, 또 망우역에는 마석과 인천을 연계시키는 GTX 비노선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량구는 더욱더 교통이 좋아지고 더불어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한데요. 특히 이 상봉터미널이나 코엑스가 생기고 나면 상봉동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매매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와 있고 소액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는 안전성이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 사업자를 이용하시면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면제가 된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매물은 대형 쇼핑몰, 대형 마트들, 각종 편의시설들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이면서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예정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추후 투자 및 실거주 장벽이 높아질 위치에 있어서 개발이 다 되기 전에 미리 투자하신다면 소액으로도 충분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위치의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 매물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류지만 과장님의 두 번째 매물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9.16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38.4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발코니의 구조로 돼 있고 총 10층 중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9,9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300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600만 원, 월세 시는 1억 1,9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이번에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매물인가요? 네, 해당 매물은 서울 2030 플랜은 3도심 중 하나인 영등포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과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1호선 영등포역과 7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따라서 주요 업무 지역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뉴타운 개발지가 바로 옆에 있어서 주변 정비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해당 매물은 이번 연도 3월에 준공한 신축 건물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대리석 외관을 갖춘 10층 건물에 오피스텔과 주택이 혼합되어 4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드럼 세탁기, 비데까지 풀 옵션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며 신축 주택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옵션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해당 건물은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막힌 건물이 없어서 낮은 층수에도 전망감이 좋고 각 세대마다 안방에 창이 2개씩 있어서 채광 또한 좋습니다. 또 시행사에서 선정한 관리업체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나가고 들어와도 깨끗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구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오피스텔과 또 신축 다세대 주택이 함께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매물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돼 있을까요? 네, 매매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블 역세권인데도 매매가 대비 투자 금액이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매물의 매매가는 2억 9,900만 원입니다. 전세 발행 시 전세 금액 2억 6,300만 원이 예상되어 실투자 금액 3,6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월세 발행 시 보증 금액 3천만 원의 월 수입 80만 원이 예상되고 대출 이용 가능액은 1억 5천만 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네, 전세 시의 실투자금이 3,6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입지 여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영등포는 뭐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사실상 이 지역의 투자 가치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다뤄졌는데요. 영등포는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강남구, 마포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3위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 수요와 직장인들의 수요가 존재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매물은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4분 거리, 또 1호선 영등포역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 매물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근방에 있는 신길역도 도보 1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고 여의도도 걸어서 출근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노선 중 5호선은 대표적인 지하철 업무 노선이기도 한데요.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은 여의도, 광화문, 공덕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고 또 1호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인근 도심에 비해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 임대가가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하철뿐만 아니라 차량으로도 인근 업무단지들로 이동이 상당히 수월합니다. 여의도는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나 차량 이용 시 5분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다리만 건너면 상한 DMC, 용산 업무지구, 서쪽으로는 마곡 산업단지까지도 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주변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타임스퀘어, 신세계, 이마트 등 도보로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고 또 영등포 시장이 있어 구상권과 신상권을 모두 쉽게 누릴 수가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 환경 및 여가 생활시설도 좋은 곳이 영등포인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영등포공원, 여의도공원, 한강공원이 있어 한강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서 완벽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게 좀 걸어서 여의도까지 갈 수 있다는 점, 또 주변의 업무지구까지 접근성이 좋다는 점, 이런 점을 둘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등포에 또 개발 호재 많지 않나요? 어떤가요? 네, 개발 호재로는 영등포의 개발 호재로는 서울 어느 지역을 따져봐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우선적으로 서울 2030 플랜은 영등포 여의도가 3도심의 축으로 지정이 되었죠. 현재 해당 지역이 노후화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집가 상승이 되는 이유는 바로 서울 2030 플랜의 정책상 중요도와 계획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노후화가 개선될수록 바로바로 가격 상승이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지역인데요.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영등포 신길 뉴타운 등 그 재건축 사업과 이 밖에 도시재생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의도 바로 건너편인 이 지역은 뉴타운 개발 지역이기도 한데 1차 뉴타운이라 할 수 있는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처음에 미분양이 났다가 현재는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꼭 이렇게 뉴타운 사업이 아니더라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인 가로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오피스텔, 건축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신규 민간업자들의 건물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뿐만 아니라 투자 자금까지 몰리면서 영등포는 현재 가치뿐 아니라 미래 가치도 손꼽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여의도 개발을 잠정적으로 보류해둔 상태나 언제든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여의도는 국제 금융 도시로서 위상을 지속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많은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여의도 파크원 타워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의도 63빌딩에 4배 이상이 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과 페어몬트 호텔이 입점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현재 MBC의 S아욱은 49층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복합 건물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의도에는 업무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나겠고 영등포는 신주거 지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주변 도로는 상당히 정체가 심한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물포길 지하 사업과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물포길 지하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시작되었고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도로를 지하하고 지하에는 도로와 공원을 꾸며서 복잡한 정체를 일부 해소하고 녹지 공간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습적 정체 구간인 서부간선도로도 지하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부터 금천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안산선이 올해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1단계인 안산에서 영등포를 지나 여의도 구간이 개통되면서 기존 1시간 30분이 걸리던 구간이 30분대로 대폭 줄어들겠고 추후에 2단계가 연장이 되면서 공덕, 서울역까지 이어지게 되어 더 많은 업무지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가치 상승이 보여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호재가 참 많은데요. 특히 2030 서울 플랜이나 영등포 신길 뉴타운 등으로 그 수혜를 톡톡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점점 좋아지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이런 큰 영향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또 교통 호재가 더해집니다. 지하 사업이나 신안산선 등으로 이 여의도나 또 영등포구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매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영등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최근 몇 년간을 보시더라도 매년 눈에 띄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는 서울 2030 플랜의 핵심 지역에 포함되고 또 1, 2인 가구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투자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 지역이라는 것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류지만 과장님의 두 가지 매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영등포구 매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매물들 화면 통해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방송 끝나고도 전화 주세요. 저희가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똑똑 부동산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